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내용 계속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사회 문제 중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 혹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표현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154번 문장 보면요. 게임에 과다하게 노출된다. 뭔가 안 좋은 것에 노출된다. 그 앞에 과다하게라는 말이 붙었다면 네, 이렇게 overexposure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exposure가 노출이고요. 과다하게 노출된 거니까 그 앞에 over를 붙인 거죠. 그래서 overexposure to 여기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고 했는데 폭력, violence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뭔가 좋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된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접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overexposure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어떤 위험 물질 이런 것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UV 라이트니까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를 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좋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접할 때 overexposure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디오 게임의 자극적인 내용 혹은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가 청소년들을 더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여기 prone to violence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게 만들다. 뭐뭐에 취약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one to violence라고 하면은 폭력에 더 취약하게 폭력적인 성향을 지니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우리가 내비게이션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사용하면 사고 위험 지역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영어로 accident prone area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prone이 어떤 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을 당하기가 쉬운 취약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그 두 강이 홍수에 취약하다.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보통 to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을 넣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prone to violence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에 둔감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거의 정해진 단어처럼 쓰이죠. desensitized라고 합니다. desensitized to violence라고 하면 말 그대로 폭력에 둔감해진다는 뜻인데요.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이 sensitize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감각을 의미하는 sense하고 어원이 같고요. 이 d는 반대라든지 혹은 박탈 같은 것을 의미하는 접두사죠. 그래서 sense가 없어지는 것, 그게 desensitized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둔감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에 둔감해진다. 아까 prone to violence 이런 표현도 알려드렸는데 desensitized to violen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심각성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할 때 잘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고요. 말 그대로 여기처럼 어떤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다. 그런 상태가 된다. 둔감해진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관련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문장을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스크린에 붙어 있다시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접착제를 의미하는 글루를 동사로 써서 be glued to 뭐뭐라고 하면 뭐뭐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실제로 접착제를 활용해서 뭔가를 붙이는 경우에도 쓰지만 보통 이렇게 스크린, TV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이런 것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그걸 계속 들여다보는 모습을 말할 때 be glued to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예문은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TV에 붙어 있다시피 한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be glued to 다음에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중독은 우리가 어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지닐 때 그것을 compulsion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강박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그 하지 않아도 될 행동 같은 것을 어, 약간 심리적인 불안 상태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반복할 때 우리가 강박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도 보면은 repeatedly check the gas valve to see if it's shut off. 그러니까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계속 본다는 거죠. 보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경우에 이제 compul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스마트폰을 굳이 안 써도 되고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심리 상태 같은 것을 말할 때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금단 증상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금단 증상이든 다 withdrawal 혹은 여기다가 symptom이라는 단어까지 붙여가지고 withdrawal symptom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withdrawal이 원래 이 withdraw는 예를 들어서 군대를 철수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현금 인출기에서 뭐 돈을 인출한다든지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빼낸다는 뜻인데 말하자면 스마트폰을 계속 쓰다가 그것과 딱 단절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withdraw이라는 단어가 금단 증상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symptom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금연 이후에 금단 증상 같은 걸 말할 때 쓰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존이 금연을 한 이후에 금단 증상을 호소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통합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통합하다. 인테그레이트이 어떤 것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든지 말 그대로 뭐 통합하다라는 의미와 잘 맞게 일부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become more integrated into our daily live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삶에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 통합이라는 기본 뜻에 충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되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도 인테그레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은 뭐 통합한다는 기본 뜻에서 나온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농촌 사회에 잘 integrate into, 잘 통합되는 것, 잘 동화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라고 할 때 integrated라는 단어 써보시면 되고요. 161번 문장인데요. 과도하지 않게 스마트폰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모범이 되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set an example죠. 모범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example이라는 단어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 an example이라고 하면은 누구누구한테 모범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과도하지 않게 라고 할 때 네, 보통 중용이나 혹은 절제를 의미하는 moderat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동사를 practice를 넣었는데요. 어떤 것을 실행하거나 실천한다는 뜻으로 쓰는 practice이기 때문에 뭐 중용을 실천한다든지 혹은 절제한다라고 말할 때 practice moderation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practice moderation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in moderation의 형태로 절제하는 모습, 절제하면서 뭐 이런 의미로 잘 쓰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절제해가면서 술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in moderation이라는 부사구를 기억하셔도 되고요. 동사하고 같이 쓰실 거면 practice moderation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162번 문장인데요. 아까 moderation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드렸는데 절제라고 말할 때 이제 자기 절제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네, 이렇게 self-restraint라고 얘기합니다. restraint가 절제를 의미하고요. 그 앞에 self를 붙이면 말 그대로 자기 절제가 되겠죠. 앞에서 제가 moderation 앞에 동사 practice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마찬가지로 develop self-restraint 혹은 practice self-restraint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실천한다, 실행한다고 할 때 practice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기 절제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문장처럼 그 다이어트 방법은 demands a lot of self-restraint. 많은 절제를 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 방법을 실천하려면은 절제를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절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moderation 비슷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얘기하려면 restraint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회 문제 관련해서 게임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얘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